교수님, 벌레나 모기에 물려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기나 벌레들이 옮기는 균에 따라서 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쉽게 생각했는데, 진짜 무섭네요. 이게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네. 보면 이제 벌레에게 노출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하면 자가 진단은 따로 있을까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이 몸속에서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부분 느끼거나 또는 옆에서 보고 이거는 집에서 어떻게 안 된다, 응급실 가야 된다 싶은 상황이 폐혈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폐혈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장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스 찬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게다가 또 배변 활동도 그렇게 좀 여유롭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을 보조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을 잘못 먹으면 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러던데,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보통 그런 유산균들은 몸에 병을 안 일으키는 균을 골라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에 어떤 심각한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원래 권장되는 용량보다 많은 균이 들어오게끔 섭취가 되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한 유산균을 먹으면 좀 문제가 될까요? 상한 유산균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모르고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서. 네. 저도 유효기간 지난 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좀 네.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많이 신경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날 문득 봤는데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 있으면은 코털 제거기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을 만나는 현장에서는 손으로 탁 뽑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게 통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코털 뽑기도 폐혈증과 관계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털을 뽑으면서 이제 균이 침범하면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너무 자주 뽑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미간하고 입꼬리 이렇게 삼각형 부분은 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온몸으로 도는데 이제 이게 뇌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이제 위험 삼각지대라고 해서 이 부위에 잘못 감염이 되면 이제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무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 가도 양말을 잘 안 벗으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무좀도 폐혈증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 무좀으로 죽는 병에 걸릴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면역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 항암 치료 받거나 골수 이식 받으신 분들은 조그만한 그런 무좀 같은 감염도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